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 하나가 대단위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가 산정인데요. 떠나야 하는 사람들과 개발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더해져서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테크노폴리스 3차 확정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소리를 홍우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초창기 청주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개발 성공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당초 예정 면적보다 축소됐습니다. 청주시가 담보를 서고 자금줄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은 5년 만인 지난 2013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순풍을 탔습니다. 2차에 이어 현재 3차 확장을 위한 보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기업의 입주가 이 사업의 성공을 가른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3차 확장 사업 면적의 대부분도 통큰 투자를 결정한 SK 하이닉스의 공장 용지로 공급됩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토지, 지난달부터는 건물 등 지작물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역시 보상가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시세보다 한참 낮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 이제 이주한 사람들은 좀 이익을 봤어요. 왜냐하면 주위 땅값이 많이 안 오르고 그때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46만 평. 그때는 대지를 한 11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이주자 택지 가격이 1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한 평 보상받아서 이주자 택지 한 평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3차 같은 경우 지금 230만 원의 평당 이주자 택지가. 근데 거기에 14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대지가. 그런 경우 뭐 얼마입니까? 한 90만 원 정도를 보태야 가요, 평당.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에 따른 보상가는 개발 주체, 주민, 충청북도 등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책정했습니다. 여느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역시 개발 수요에 따른 시세를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토지와 지작물의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의 감정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보상가는 시세보다 수십만 원씩 낮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 지금 최하가 한 140에서 좀 많게는 한 180 정도 나왔어요. 평당. 그리고 이제 논밭, 전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까지 지금 개발이 됐지 않아요? 그 주위에 큰 도로 한 4차선 옆에는 200만 원까지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도 대략적으로 한 110, 120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산 같은 거는 특히 또 작아가지고 한 80? 산도 한 15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평당. 살던 곳을 떠나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작물 보상가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자식까지 살 수 있는 집인데 연수가 오래됐다 해서 7천만 원을 주면은 이거는 뭐 나가서 집을 진다는 그런 생각은 상상도 못하죠.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토지보다 지작물에 대한 보상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작물이라는 거는 오히려 정체가 된다든지 경과년수가 더 지나기 때문에 오히려 체감이 이렇게 되는 그런 실체적인 사실을 좀 이해를 안 하시고 토지 가격이 상승되는 거에 비례해서 지작물도 같이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사들을 통해서 설명도 해드렸고, 강제 이주를 당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당근 역할을 하는 이주자 택지와 생활 대책용지에 대한 원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간접보상으로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분양 면적도 한정해 놓고 또 분양가를 저희가 원하는 금액으로도 분양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하니 주민에게 이제 환원은 못 하더라도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게 돼 있는 거는 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 대책위의 가장 큰 걱정은 남의 땅에 집만 짓고 살아왔던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이들이 당장 살 집이 없어지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을 들고 청주 시내에 거주할 집을 어떻게 찾느냐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무터에 10만 원 있는 노인분들이에요. 그 노인분들이 50가구가 돼요. 그 노인분들 지금 지작물조사 돈 나온 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돈 갖고 어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돈 있습니까? 그분들 못 사요. 이 때문에 주민대책위 측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철거 등에 대한 사업권을 달라는 요구도 내놓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사례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외되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분 손익이 좀 나면 그걸 갖다 그분들한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TP나 대우나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겁내하고 있어요. 그걸 안 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까운 데 보면 진천 혁신도시나 세종시를 보면 주민대책위, 생계대책위에 이걸 이관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도 있고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혁신도시만에 한정된 특별법의 사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여기 전체 공사의 한 부분에 이제 속해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법인을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시공이라든지 뭐 준공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대우에서 지금 주주사 중에서 대우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대우의 전체 공사에 이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시공사에서 그거는 뭐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테크노폴리스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별도로다가 발주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거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주민대책위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접보상의 핵심인 생활대책용지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을 협박하고 기만하고 협박은 뭐냐면 우리 원주민들한테 지작물 조사를 안 하면 생활용지를 주는 거를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렇게 다 통보를 해갖고 우리 순수한 원주민들이 다 거기에 불안해가고 와야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그 토지 보상도 빨리 받아가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빨리 안 받아가면은 생활용지 불이익을 준다고 또 그렇게 협박하고. 1차, 2차에서 직접 간접 보상 지원했던 그 수준의 추가로 이제 그 생활대책용지를 확대해서 공급을 해주고 또 저가 그 보상을 받은 어르신들 그 이주 대책에 대해서 좀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주민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지금 해오고 있고 그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현재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률은 60%를 넘겼습니다. 언제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협의 보상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게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의 입장입니다.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가능하면은 강제 수용이라는 그러한 불편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만하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정든 고향을 강제로 등져야 하는 원주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금전적 보상입니다.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해도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또 다른 당근은 없는지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